간단하게 강의를 맡게 된 한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앞서 저희 대표님께서 그 인사를 해주셨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이 일이 경험이 좀 있으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오늘 교육이라기보다는 이 업무의 그냥 개념, 이해 정도. 왜냐하면 외부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뭐지? 이게 그게 된단 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일을 하고 그 정도의 어떤 수당이 과연 따라올까? 그쵸. 그 의구심이 제일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좀 더 많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근데 우선 이게 보면 개념 간단히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자료에서 의결권 대행이라는 게 어떤 업무인지 그렇게 개념을 긴 시간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짧게 잡아드리고 실무에서 저나 다른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덜 겪으시도록 이렇게 하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4분인데요. 한 50분 정도, 길면 한 1시간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되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긴장을 깨트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으신 분? 한 30초 동안 없습니까? 혹시 밥한바 삼행시 아세요? 밥한바 삼행시 아신다. 모르세요? 네. 모르시는구나. 밥한바 삼행시가 있어요. 예전에 그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해가지고 유행시킨 건데, 밥한바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운 한번 띄워보세요. 바 한번 띄워주세요. 밥한바. 밥만 나는. 밥한바. 이게 밥한바시예요. 근데, 그럼 누가봐 한 번만 해보시죠. 누가봐? 운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봐. 가만히 보니. 밥한바.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 웃으신다. 자, 이렇게 되면 강사가 힘들어집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그렇게 무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들으실 것도 아니에요. 막 메모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짧게 지금 이 순간에 기억에 남는 것들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드릴 건 보완해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너무 그렇게 긴장하시면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제가 개념을 좀 잡아 드릴게요. 메모는 판서는 거의 안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소속한 회사가 한국 기업 의결권 대행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T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경제TV 주총 지원 사업단.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표차를 보시면 그게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하실 건데, 한국기업의결권 대행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안각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TV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한국경제TV예요. TV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한국경제TV.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주총 사업단이 있는데 뭐냐면 소속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TV에서 100%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 와우 SNF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와 우리 회사가 합쳐가지고 한국경제TV 주총 지원 사업단을 발족을 시킵니다. 한국경제TV가 좀 네임밸류가 좀 있죠. 그렇죠? 외부적으로 활동할 때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주총 지원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위임장 대행 업무를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속은 여기에요. 근데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활동하기 용이하도록 한국경제TV랑 손을 잡고서 주총 지원 사업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소속한 회사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누구와 손을 잡고 일하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거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주총회라는 게요, 보면,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통 결의, 그 다음에 특별 결의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장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주주총회가 열리도록 공시가 되면 이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혹은 안건의 종류에 따라서 보통 결의냐 이게 특별 결의냐 이렇게 되겠죠. 보통 결의는 이제 단어에서도 느껴지듯이 비교적 쉬운 안건, 그다음에 특별 결의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통 결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승인권, 모든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이게 맞겠니? 라고 주주님들한테 여쭤보고 찬성 반대가 나오면 그건 보통 결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 결의는 경영권 분쟁이나 방어, 이사 감사의 해임권, 그 다음에 사업 목적 추가.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우리서 원래 파는데 이제 무슨 배도 만들어서 팔아보겠다. 사업 목적 추가 변경이 되겠죠. 이런 거는 특별 결의로 들어간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이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실 겁니다. 보통 결의는 조금 비교적 수월하다고 볼 수도 있고, 특별 결의는 조금 더 난해할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하나 잊지 말고 가져가실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계시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말에 우리나라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섀도우 보팅제가 폐지가 됩니다. 섀도우 보팅제. 그리고 감사 선임 3%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섀도우 보팅제는 쉽게 얘기해서 주주가 이 회사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총 1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총장에 참석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3명이에요. 7명은 참석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특별결의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됩니다. 전체 주주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 지금 참석을 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3명이 참석을 했는데 만약에 2명이 찬성을 하고 1명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참석하지 않은 7명을 가상의 투표를 합니다. 참석한 3명의 찬반의 비율로 참석하지 않은 7명의 비율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전부 다 투표를 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섀도우 보팅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참석하지 않은 7명이 똑같이 참석한 사람의 비율로 찬반을 할 건지 정반대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2017년 12월 말에 폐지가 되면서 위임장 대행업이 상당히 블루오션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감사 선임 3%의 룰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이 주주의 이 회사의 주식을 전부 한 5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절반 이상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안건은 다 처리해버릴 거 아닙니까? 사업 목적 추가든 감사, 이사, 선임이든 그걸 다 행사하면, 아니 50%가 아니라 70%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웬만한 건 김범수 회장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 총수, 대주주들의 독단적인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 선임 3%를 70%를 가지고 있어도 당신은 3%밖에 행사를 못해 라고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상법으로. 근데 그러면은 김범수 회장이 카카오 어쩌고 저쩌고 계속 뭘 만들려고 해요. 근데 주주들이 봤을 때 아닐 것 같아. 그러면 70% 있더라도 67%를 버리고 3%밖에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럼 나머지 소액 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다 받아와야 돼요. 그 사업을 폐지를 할 건지 다시 또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섀도우 보팅제가 폐지됨으로써 참석하지 않은 7명한테 참석하라고 계속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참석해주세요. 참석해주세요. 사인 받고 신분증 도장 주고. 마찬가지로 감사 선임 3% 룰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이게 왜 고수익으로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설명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숨이 좀 차네요. 잠깐만 좀 벗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의결권 대행 업무를 하면 간단하게 이제 회사가 고객사들에서 예를 들어 고객사라고 하면 카카오든 LG, 현대, 대한항공, 기타 등등 코스피, 코스닥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하고 미팅을 해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 명부가 나오면 그거 여러분 다 드리고
활동하시고 나서 이제 나중에 위임장하고 신분증, 서류가 취합이 되면 그걸 저희가 검수를 다 해서, 고객사에 갖다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그런 업무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무를 조금 더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개념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혹시 이 정도에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개념 이해해서.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위임장은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필요한 주식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 보통결의나 특별결의, 이 안건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처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주주총회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는 경고를 줍니다. 그냥 주주총회가 있는데 임시주주총회든 정기주주총회든 주주들의 어떤 기본적인 퍼센테이지를 넘기지 못해서 주총이 부결이 됐다. 이 회사가 경고를 먹어요. 경고를 먹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 이제 회사는 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위약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상당히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회사는 주총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대행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김보험세장처럼 50%, 60%를 가지고 있어도 3%에 걸리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주주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요, 주식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주식 해보신 분? 해보신 분 있죠? 자, 적게는 1,000만 원, 1억, 10억도 하지만 저희 몇십만 원도 하잖아요. 저는 몇백만 원 주주도 찾아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한테까지 찾아오나? 나는 1,000만 원도 안 돼 있는데? 그 정도로 급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여기 온 이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실 때는 만약에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됐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대표님이 각 단체, 지금 단톡방이 운영되죠. 거기에다 기본적인 소스를 다 던져드립니다. 본인 스스로 혼자서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활동을 하실 때,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카카오 회사 뭐 잘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 회사가 어떻게 돼가 이렇게 됐지?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기본적인 소스는 활동하시기 전에 학습 자료를 A4지 두세 장, 서너 장 분량으로 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런 개념이구나. 이렇게 해서 주주를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이제.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학습 자료는 드리니까 그거 읽어보시고 두세 번 읽어보시면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개별적으로 이제 어떤 주주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잘 사인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왜 당신한테 이걸 해야 돼? 이걸 써주면 내가 감이 나와, 떡이 나와. 나한테 이득되는 게 없잖아.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그분이 써주어야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많이 되신 분, 그 다음에 주주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심리전에서 승리하신 분들이 위임장을 쓸 확률이 높겠죠. 심리전에서 승리 너무 거창했나 봐요. 아무튼 그런 약간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볼 때. 그래서 아무튼 단톡방을 통해서 그런 자료들을 전달을 다 해드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난 주식의 주자도 몰라. 난 그래프도 볼 줄 모르고 난 경제, 정치 아무것도 몰라. 괜찮으세요. 이거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러면 개인톡으로 주주 명부를 드릴 거예요. 이제 해당 지역, 집 근처가 될 수도 있고 회사 근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집과 회사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장거리 원정도 많이 가십니다. 집이 서울이지만 대전에서 활동하신 분도 있고 저도 활동할 때는 전라도, 충청도, 서울도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이나 담당하시는 총괄 본부장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그렇게 고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조금 더 관리적인 업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왜 저한테는 나는 남양주 사는데 왜 자꾸 김포만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활동하시다 보면 유독 왜 나한테만 먼 지역을 주는 것 같아. 그 오해를 제가 먼저 풀어드릴게요. 절대 잊지 마시고 나중에 활동하실 때 단톡방 안에 있는 총괄 본부장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되는지 그 오해를 먼저 풀어드립니다. 이것도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서울, 경기에 대부분 모여 산단 말이에요. 주주들이. 여기가 제일 많겠죠. 서울, 경기 쪽에가 제일 많은데 이거를 지역 부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에게 예를 들어서 강동, 강서, 강남 또 드립니다. 근데 강남에가 주주가 많아요. 근데 주주가 만약에 한 10명밖에 없어요. 강남에. 근데 서초에 주주가 5명, 강동에 5명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A라는 직원에게 이번 활동을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시키려면 주주가 최소한 30명을 들여야 돼. 30명에 10만 주 정도를 배분호가 됐을 때 이분이 예를 들어서 3만 주 정도를 한다.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챙겨갈 것 같다. 이 정도가 되는 양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 지역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그러면 봐보세요. 이분이 무슨 죄입니까? 강남 다 하고 서초 다 하고 강동 다 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냥 강남에서도 딱 여기까지만 떼서 주면 너무 좋겠죠. 동선이 짧으니까. 그러면은 이분한테 한 7명밖에 못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명 해가지고 7명한테 다 받아와도 뭐 5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그 주주가 다 써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어봤자 30만 원.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먼 지역까지도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까지도 배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부분은 분명히 활동을 한 번, 두 번 하시다 보면 주주 명부를 배부해 주실 분과 내가 저 사람 무슨 미움을 샀나? 왜 난 이렇게 멀리 주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오해를 먼저 제가 풀어드리고 갑니다. 전국을 통해 이걸 하다 보면 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필드를 누비는 우리들은 속된 말로 돈만 많이 벌어가면 됩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이 이 한국 방금 김충섭 대표님이에요. 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LG나 삼성 이런 기업사들을, 고객사들을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이 돈도 벌어야 하지만 프로젝트가 성공이 돼야 해요. 그런 커리어가 쌓이면 다른 고객사를 찾아갈 때 저희는 작년에 12건에 20건의 프로젝트를 해가 전부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또 업체를 찾아가 영업하기 좋겠죠. 이번에 우리 경영권 방어해야 되는데 100만 주가 필요한데 이 회사 정말 일 잘하는구나. 여기다 줘야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속된 말로 수당만 많이 벌어가면 된다라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예를 들어서 한 5일 정도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냥 내가 한 300을 벌었어요. 근데 이번 달은 일이 있는데 다음 달이 없어요. 다음 달에 또 없어.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정도 이 정도 벌어간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일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에 이런 일이 두 개가 있다면 한 달에 600을 버는 거잖아요. 자, 3월달 정청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개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일감을 많이 가져와야 제가 수당을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 계신 분들마다 능력치와 그 다음에 주주를 만난 운대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투입이 현장에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게 투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라면 적은 인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도 있어요. 저도 전국으로 해볼 때 7명이 한 프로젝트도 있었어요. 한 회사 주주, 전국을. 7명이 활동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인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리고 100명이 넘게 필요한 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건 한 건에서 수당을 많이 벌어가면 좋지만 반드시 그 총괄 본부장하고 대표이사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분이 활동이 굉장히 좋구나. 할 때마다 확보율이 이 정도구나.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분에게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할 겁니다. 자, 이 자리는요, 오기 전에
저희가 이러한 기대를 하고 온단 말이죠. 요 개념 정도는 일단 가지고 가십시오. 그냥 뭐 하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수당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감이 많이 받아오려면 이 회사도 그때그때 프로젝트마다 성공을 해야지 일감이 더 많이 가져왔을 수 있다. 이런 상관관계를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장 활동 실무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주주 명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임장 원본과 견본을 드릴 거예요. 위임장 안에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제 위임장 어느 내용 무슨 이사, 감사, 재무제표, 승인권, 찬성, 반대 있고 그 다음 밑에다 이름, 주민번호, 사인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타이핑해서 가시면 안 됩니다. 비어져 있는 공란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주주님이 직접 다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사인까지 하시고 나서 자, 위임장은 내가 집에서 써버려도 되겠는데? 내가 하나 쓰고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이다. 20살에 맞는 필체. 주주가 20살이에요. 그럼 주주가 여자네 한 70대네? 그럼 우리 엄마한테 써달라고 하고. 그렇게 써보면 될 거 아니야. 그쵸? 필체를 누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찍어 오셔야 됩니다. 위임장이 들어오고 신분증을 줬는데 이분이 위임장에 사인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위임장에 사인하고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보험이라든가 계약할 때라든지 할 때 보면 항상 신분증 찍어서 보내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신분증을 찍어서 와야 이분이 이 내용에 확실히 동의를 했구나 라고 저희가 나중에 주총이 열리면 이 서류가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서류가 주총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한 장 한 장. 주총장에 가면 감사인 변호사가 있어요. 감사인이 있어요. 외부에서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와가지고 서류를 다 봅니다. 다 봐요. 왜냐하면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 저번에 기억나시죠? 대한항공이 조현아하고 조원태가 싸웠잖아요. 그쵸, 둘 다. 싸웠는데 그때 양쪽에서 서로 경영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임장이 다 내용이 다르겠죠, 찬반이. 그러면 그런 굉장히 민감한 거는 서류를 꼼꼼히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위임장과 신분증을 그때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오시는데 이제 주민번호 뒷번호를 가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민번호 뒷번호를 가리는 게 원래는 가려서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 가리면 안 되고요. 집 주소, 번지수 가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부적합 사례 중에 사진 있는데 눈 딱 가려가 테이프로 딱 칠하고 집 주소 따따따따 있는데 몇 번지 번지수 딱 가리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딱 가리고 이건 부적합입니다. 이거는 내 신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증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번호 뒷번호만 가리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꿀팁 하나 나갑니다. 주민번호를 그대로 찍으면요. 어떤 주주는 위임장까지는 사인을 했는데 신분증 촬영해서 거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 도용돼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그래서 주주를 조금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뒷번호를 가리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주민번호 뒷번호 가리고 찍으면 조금 더 안심이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보험회사나 모든 계약서도요, 그런 부분은 신분증은 뒷번호를 많이 가리고 찍습니다, 또. 그래서 그냥 찍어 오셔도 되지만 그것도 적합으로 처리는 해드립니다. 근데 가급적 주민번호 뒷번호를 가리면서 찍으시고 그게 또 주주를 좀 안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찍어 가려고 하면은 잘 안 주려고 하는데 가리고 찍는다고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님이 항상 신분증을 몸에 소지하고 다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띵동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이 주주하고 설명하고 사인을 다 했는데 신분증은 지금 방에 지갑 안에 있단 말이에요.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신분증도 찍어야 돼요? 이러면서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실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위임장이 3만 원짜리가 아니고 30만 원짜리를 가정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8분 응선 넘었는데 지금. 신분증만 가져와서 찍기만 하면 30만 원인데. 근데 거기서 신분증. 예, 주주님, 저희 주민번호 뒷번호 가리고 찍으니까요. 예. 이 한마디 좀 던져줄 수도 있어야 돼요. 가다가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신분증을 왜 주지 하고, 신분증도, 됐어요, 가세요. 이러면 30만 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번호 뒷번호 가리고 찍습니다. 제가 스티커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굉장히 사실은 보면 우리가 기업 운영이나 모든 게 그렇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 사소한 포인트에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고 기업 경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간의 어떤 그 찰나를 잘 포착이 되면 상당히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임장을 쓰실 때는 자, 기본적으로 주주 명부가 배부가 되고 내가 지역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주주 명부와 위임장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주주 명부랑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장 다 받았으면 그거를 위임장을 예를 들어서 내 주주가 10명이다. 그럼 최소한 12장 정도는 인쇄를 해 놓으셔야죠. 쓰시다가 보면 잘못 쓰신 주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활동을 막 하고 있는데 위임장이 없어가지고 또 뭐 인쇄소나 집에 인쇄해가지고 가져올 수 없잖아요. 내가 부여받은 주주 인원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20, 30% 여유있게 위임장을 인쇄하셔갖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주 명부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주소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주 명부에는 뭐가 있냐면 1번 자, 이분의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주식수,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갑자기 여기서 멘붕이 오시는 몇 분이 있을 거예요. 멘붕 오셨어요, 지금. 자,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짝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역력합니다. 자, 근데 전화번호가 있다라는 걸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자, 1억 투자하셨습니다. 마이너스 50%예요, 지금. 5천만 원 날아갔어요. 저 같은 사람이 반가울까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누구누구 주주님, 저 이번에 무슨 뭐 있어가지고요. 됐어요. 가세요. 오지 마세요. 가시라니까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만나보지도 못하고 실패입니다. 연락처가 있다라는 건 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온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사인도 해줘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왜 기다려요? 내가 지금 주식으로 이익을 본 것도 아니고 손해를 지금 막심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한국 사람의 국민성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얼굴 보고 앞에서 거절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 보면 이 밤에 추운데 늦게 돌아다니면 주세요, 써드리고. 이런 심리전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프로 정도의 어떤 대단한 지식을 필요한 건 아니지만 활동할 때만큼은 주주님하고 관계에서만큼은 나의 오감을 다 발동시켜서 이분이 사인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위임장 활동 업무는 지식보다 지혜가 더 필요한 업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주 명부를 그렇게 받으시면, 자, 여기에는, 자, 이름 있죠? 생년월일 있죠? 집 주소 있죠?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자, 75세 남자분이에요. 이분이 회사를 다닐까요? 확률적으로 퇴직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분이 40대 남성분이에요. 집에서 가정주부의 역할을 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회사에 다닐 확률이 높을까요? 아무래도 밖에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전자의 75세의 남자 주주는 아무래도 낮에, 저녁에 일찍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고 낮에 가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75세의 남자분이 언제 집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0대 남성분. 이분은 낮에 찾아가면 집에 없을 확률이 높겠죠. 회사에 있을 확률이 높을 테니까. 그죠? 요런 거. 요런 거를, 자, 이름, 성별, 주소를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게, A라는 주주는 주소가 잠실 무슨 아파트 101동 돼 있어요. 여기는 거주 목적의 주거지가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서소문로 몇 번지, 무슨 빌딩,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런 회의 공간인지 어떤 회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상호가 적혀있지 않는 한은. 그리고 몇 번지 했는데 여기는 뭐지? 보니까 거기가 세탁소일 수도 있고 마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상업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주소를 보고서 언제 찾아가야 될지 여러분들 동선을 짜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남자 40대, 여긴 밤에 가자.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한 바퀴 돌 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세탁소예요. 아니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마트예요. 뭐 등등. 그럼 여기가 찾아가야 될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탁소가 밤 12시 하는 데도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만약에 영업이 종료되는 한 밤 7시 정도에 영업이 종료되는 상가 지역이다, 주소가. 그럼 여기는 낮에 일단 가봐야겠죠. 밤에 가면 문 닫고 퇴근하고 집에 갔을 테니까. 근데 그 주주는 주소를 자기 사업장 주소로 해놓은 거예요. 집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자, 주주 명부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런 동선을 짜셔야 됩니다. 낮에 갈지 밤에 갈지. 근데 가장 좋은 건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아침에도 가보고 가보는 거죠. 왜? 못 만나면 시간대를 달리 하셔서 가셔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주주 대면 확률이 높은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요일 날 밤. 네. 자, 금요일 날 불금을 보내고 토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주무셔야 오전엔 집에 있습니다. 근데 한 12시 이쪽 저쪽 시간이 되면 이제 안사람이 옆구리 콕콕 찌르겠죠. 여보, 날씨도 좋은데 애들 데리고 나가자. 그러면 12시부터 한 4시, 5시까지 집에 없어요. 아무리 토요일이어도. 물론 집에서 쉬는 사람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저는 확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 시간대에는 외출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잔 마셨으니까 오전에 좀 쉬고, 오전에 그럼 띵동 초인종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주말에 놓치지 마셔야 될 시간대 중에 하나가 토요일 오전과 일요일 밤입니다. 이 시간대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중은 아무튼 7시 넘은 7시부터 11시 밤 시간. 그 시간대가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주주가 수당을 받아오면 3만 원, 5만 원일 경우에는 그냥 너무 멀기도 하고 한 번만 갔다 왔어요. 30만 원짜리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우리 집에서 한 10분만 차로 가면 되는데 30만 원짜리가 있어요. 아침에 가는 데 없어. 그럼 오후에 가고, 오후에 가는 거 없어. 저녁에 가보고.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일요일날 밤에 같은 경우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다 들어와 있을 시간이죠. 자, 그러니까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주주가 예를 들어서 집에 오면 9시, 요즘에 뭐 4인이 어쩌고 그죠? 9시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활동하다 난 너무 추워서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한 7시까지는 활동하고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수당 많이 벌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주주를 많이 못 만나셨을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7시 이후 퇴근하고 집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해야 되는데 추우니까 7시, 6시까지 그날 활동을 종료하시고 들어갔어요. 주주를 못 만나죠. 아까 어떤 분이 밤에 뭐 11시까지도? 그게 제가 살짝 들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10시, 9시, 10시, 11시 때가 주주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내 수당을 이렇게 많이 좀 벌어가야겠다,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대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무조건. 대면 확률, 얼굴을 봐야지 이게 써줄 거 아닙니까? 근데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대에는 활동을 안 하시고 얼굴을 보기 어려운 시간대만 활동하는 거예요. 제가 활동하기 편한 시간은 주주도 놀기 편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는데요. 11시에 초인종을 누르면 상당히 화를 내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70세가 넘어가신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9시 전에 주무세요. 그런 분들은 가급적 동선을 짜실 때 9시 이전으로 짜시는 게 좋을 거고, 솔직히 여기 뭐 40대, 30대, 뭐 50대, 60대 있으시겠지만 40대 같은 경우는 잘 10시 전에 잘 안 자잖아요. 그죠? 11시, 12시, 1시에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11시 초인종 띵동 눌러도요, 눈이 저렁저렁 살아있어요.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위임장에 사인을 할 때요, 주주는 한 두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1번, TV 탤런트 배우형입니다. 뭐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위임장 사인하면 기분 쫙 으쓱해서 쓰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까지 쓰나?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써주시는 주주님도 있어요. 주세요! 뭐라도 된 듯이. 이런 주주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그냥 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것 같죠. 자, 이럴 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주주는
의심합니다. 누구세요? 어디서 한국경제주주. 거기서 왜요? 거기서 왜요? 올 일이 없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주주님 만나잖아요. 나 주식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집에까지 찾아와서 위임장에 사인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의심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전화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찾아와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찾아갈 거를 나는 주주 명부를 받으면서부터 너는 10만 원짜리니까 내가 하루에 2번 가볼 거야. 너는 30만 원짜리 하루에 3번 가볼 거야. 난 머릿속에 계획이 다 서 있는데 이 주주는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나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주주는 당연히 당황하겠죠. 그 당황을 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멘트라든가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그 짧은 2, 3분, 5분을 그 주주를 잘 얘기를 해서 설득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갔는데 안 되겠죠. 뭐 할 말을 잘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뭐 여기 이거는 이 실무 노하우는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걸 다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고개가 끄덕끄덕 되시는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그럼 그 방법을 하시면 돼요. 실무 노하우는 최소한 2-3번씩 꼭꼭 읽어보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주 명부 위임장 사인을 하시는데 가급적 주주님들은 정자체로, 흘림체로 쓰면 글씨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분증은 사진을 찍으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주주 명부 위에다 넣고 찍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파일을 가지고 다닐 때 주주 명부, 위임장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닐 거 아니에요. 마땅히 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주주님과 현관이에요. 어디다 놓고 찍겠습니까? 아무래도 여기다 놓기가 편하잖아요. 바닥에다 신분증을 놓으면 좀 죄송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뒷면을 해가지고 깨끗한 면에다가 놓고 찍으시기. 왜냐면 주주 명부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같이 찍혀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맨질맨질 아무 글씨나 이런 게 없는 뒷판을 딱 해서 뒤집어서 여기다 놓고 찍으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복장. 복장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장을 추천합니다. 저도 활동을 단 한 번도 저는 사복을 정장 아닌 차림을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아까 저희 김 대표님께서 사전에 교육하기 전에 여쭤봤는데 용무 단정한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라면 용무 단정이라 해도 저는 그래도 이 복장을 좀 왜냐면 쟤도 한국 사람이죠. 우리나라 국민성을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양복에서 신뢰를 많이 느끼긴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잠바 차림으로 온 사람과 그 넥타이 깔끔하게 양복 메고 온 사람한테 신뢰도가 이쪽이 더 상승해요. 물론 제가 조금 더 잘생기긴 했지만.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단정한 차림을 추천해드리긴 해요. 이렇게 막 털 달린 잠바 입고 좋아요. 추우니까 좋은데 가급적 좀 따뜻하게 입으시되 단정한 차림. 신발도 뭐 아웃도어 뭐 청바지 뭐 찢어진 거라든지 뭐 등산복이라 등산화 이런 건 좀 안 되십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깔끔한 옷 차림으로는 가시라고 아까 저희 김 대표님이 사전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이런 복장을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근데 겨울에 너무 차를 타고 다니실 때는요, 밖에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주주 만나고 한 10분? 이 정도 차림이어도요, 그렇게 오히려 땀나요, 막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막 잠바까지. 차 안에서는 히터 틀고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운전하고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찾아갈 때는 따뜻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옷이 너무 두터우면 이제 뭐 서류도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취향이지만 어쨌든 용무는 단정하게 다니셔야 됩니다. 의무까지는 넥타이는 아니어도 추천은 용무 단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위임장 작성. 이 자료는요, 나중에 PPT 자료는 여러분들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개념이나 이해 잡을 때 조금 너무 딱딱한 주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나갔거든요. 이 자료 나중에 대표님께서 다 드린다고 하니까 요거 한 번씩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무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주주님들이요, 본인이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대한항공 주식을 그냥 1,000만 원씩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7,589주를 가지고 있구나 안 해옵니다. 이거
왜냐,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식 사고 팔기 때문에 그 안에 주식 수가 써있는 그 주식 수까지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대충, 내가 1,000만 원 대한항공 사고, 500만 원은 뭐 휴먼을 사고, 뭐, 이렇게 했지. 이렇게만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위임장에다가 사인할 때, 자, 보유 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 이걸 다 쓰셔야 돼요. 주도 못 외우고 저도 못 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주주 명부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셔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는요, 이 주주가 만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만주를 안 쓰고 만 일주를 썼어요. 안 됩니다. 만주 있는 사람이 만 일주 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예요, 받아. 그게 30만 원짜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그러고 만주가 있으면 정확하게 만주를 써주셔야 돼요. 만주 이하 예를 들어서 9,999주를 썼다. 인정이 될 것 같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 굳이 우리가 한 주당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적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주주명부 보면서 주주님 여기 만주 가지고 계신 만주 여기다 만주 쓰시면 돼요. 굳이 숫자를 낮게 쓸 필요가 없죠. 반드시 그 보유 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 그걸 위임할 주식수를 똑같이 딱딱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쓰시고 그 찬성 반대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찬성 반대에다가 V표 아니면 반드시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X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주주님 중에. X 표시는요, 느낌적으로는 여기 찬성 반대가 있는데 X 표시를 했어요. 찬성에 X 표시. 그러면 찬성을 한다는 얘기인가 안 한다는 얘기인가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반드시 동그라미하고 V표를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실적이 불인정되는 경우가 이제 그 위임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숫자를 잘못 썼다거나 주소나 뭐 이런 걸 잘못 썼다거나 이럴 때는 반드시 활동하실 당시에 총괄 본부장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거 보완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무슨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뭐 묻자르듯이 막 그러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노하우도 알려드리고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항상 피드백을 활동하실 때 주고받기 때문에 그때는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 충분히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분증 사진 찍으실 땐 이게 만약에 A4지다 하면 신분증이 여기 절반 정도 오게 이렇게 찍으세요. 네, 절반 정도 오게. 왜냐면 너무 크게 찍으면 나도 보기 힘들고요. 나중에 서류 검수하시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집에서 인쇄하잖아요. 여기 탑이 크게 하면요 인쇄 잉크 엄청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조그맣게 하세요. 저는 집에서 프린터기를 하는 편인데 옛날 구형 HP를 써가지고 잉크가 한 번 하면 한 개씩 막 다 날아가요.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한 50% 사이즈로 딱 나오게끔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장 인쇄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 할 때 원본도 챙기셔야 되죠. 사본도 챙겨야죠. 신분증 다 프린터 복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뭐 주주 20명한테 사인을 받았어요. 원본 위임장 20개, 신분증 원본 20개, 위임장 사본 20개, 신분증 사본 20개, 총 40장이에요. 인쇄해야 돼요.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지겠죠. 3월 달에 여러분들이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를 했어요. 100장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100장이면은 100장, 400장이에요. 그러면 잉크가 2개가 날아가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HP가. 그래서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 좀 작게 찍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신분증 찍으실 때 불빛이 좀 반사 안 되게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게 글씨가 안 보이면 좀 곤란하겠죠. 곤란하니까 딱 맞게끔 잘 촬영해서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1시부터 또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 빨리 끝내야겠네. 자, 여기가 11시에 저희 다운타임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지금 5분 정도가 4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간략하게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일단 신분장으로 보시는데 한 번씩 쭉 읽어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층 공동 현관문 여는 방법까지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라고 이런 부분을 해놨으니까 지금 요 부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놓칠 글씨는 없어요. 하나씩 다 보시고 직접 여러분들 하실 일이니까. 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활동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나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꼭 활동을 해 주십시오. 회사가 잘 돼야 일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제가 수당을 많이 벌어갈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써놨지만 정말 어느 구름에서 비올 줄 모릅니다. 부지런히 다닌 사람만이 많은 수당을 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게 안 되는 거는 다 제 탓이거나 아니면 제가 운이 없어서 써주지 않은 주주를 만났을 뿐이에요. 너무 자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나는 이번에 10명의 주주인데 이 중에 5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써주는 주주인데 5명 굉장히 까다로워. 그런 주주가 많다면 나의 어떤 수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딱 30초만 혹시 질문 있으면 받을까요? 혹시 질문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아무튼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같이 한 배를 다 타신 분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일 받으실 때 정말로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다니다 보면 어느 놈인가는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그놈 한 놈이 나올 때까지 처음에 한 번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 그 맛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계속 하고 싶으실 거예요. 여기는 다단계도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파는 데도 아니에요. 투자비가 없습니다. 내 기름값 말고는. 이해되시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단계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잘 장착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저희가 또 어느 공간에선가 저희가 아마 만날 것 같아요. 또 뵙게 되면 좀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자, 아무튼 긴 시간 뭐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앞길에 좋은 영광의 빛이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